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내 노후를 지키는 연금저축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한두 번 다뤘는데 오늘 또 이렇게 결국은 이제 왜냐면은 실제로 정말 많은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게 연금저축 펀드 이런 거니까 네. 사실은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가입하신 분들은 뭐 기천만 원 이상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운영하는 것들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거기서 한번 더 좀 다루려고 하는데 TD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면 어떻게? 뭐 TDF 내 나이에 맞게 펀드 매니저가 돈을 알아서 굴려준다.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TDF 숫자 4자리 이렇게 상품들이 돼 있죠. 그래서 TDF 2045다. 이거는 누가 가입을 해야 되느냐? 2045년에 은퇴하는 사람이 가입하면 된다. 이런 거였었죠. 네. 근데 이제 그 나이에 맞는 투자라고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에 따라서는 뭐 채권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난 그래도 주식 할래 이런 분들이 있고 그렇죠. 젊은 분들이라서 주식 비중을 높았으면 좋겠지만 30 초반이신데도 나는 위험한 건 싫어요 이런 맞아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사주팔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고 뭐 똑같은 운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듯이 네. 타겟데이트 펀드에 가입을 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TDF에 딱 은퇴 연도 맞춰가지고 가입을 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부가 동등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철학에 반기를 들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죠, 사실. 그래서 TDF 2045 만약에 1985년생이면 TDF 2045를 가입하는 게 맞는데 85년생도 되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무조건 TDF 2045에 가입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대표님처럼 항상 젊게 사시는 분들은 항상 공격적으로 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은퇴 시기가 막 2200년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좀 약간 분위기 오버스러우시는데 너무 그랬나?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분들에 대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네. 천편일률적인 뭐 TDF 상품보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사실. 결국은 그러면은 TDF를 고른다 하더라도 자기 나이에 맞추기보다는 나는 어떤 철학, 그렇죠. 어떤 투자 비중을 가지냐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그거하고 반하는 게 TDF거든요, 사실. 네. 내 투자 성향하고 상관없이 내 나이에 맞춰가지고 젊으면은 주식형 상품을 많이 넣고 네. 뭐 나이가 많으면 채권형 상품에 돈을 많이 넣고 이런 컨셉인데 두 개가 완전 별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감독 당국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내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를 오히려 어그러뜨리고 있는 게 TDF 상품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컨플릭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내 철학을 가지고 갈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상품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노후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내 투자 성향을 어그러뜨리면서까지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진짜 투자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거냐? 그리고 내 노후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덜컥 막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TDF 뭐 이렇게 가입하는 것도 사실 뭐 제가 스터디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공고히 가져가시는 게 제일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구체적인 팁을 또 좀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긴 한데 네. 가장 많이 하시는 거는 그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점포 가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영업이 주식 반 채권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프라이드 반. 그렇죠. 헷갈릴 때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반반 무만이가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반반 가입하고 뭐 사은품 네. 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주식형 펀드 반, 채권형 펀드 반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절대 나쁜 투자 원칙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의 맹점이 있다면 주식 반, 채권 반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게 되면 이 변동성이 채권의 반을 섞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채권을 섞으면은 변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 반, 채권 반으로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반 포트폴리오를 짜더라도 이 변동성이 주식하고 한 91% 매치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잠시만요. 매치했다는 건 뭐냐면 주식에 100% 넣는 거나 네. 주식 50, 채권 50 넣는 거나 네. 비슷하게 위험하다는 거네요. 움직임이 90% 가까이는 그렇죠.
비슷하게 보면 네, 90% 비슷하게 분산할 움직였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주식 반, 채권 반이 나쁜 투자 원칙은 아니지만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줄여주는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네. 우리가 양념 반, 프라이 반, 네. 반을 먹다 보면 네. 후라이드에서 양념 냄새가 나는 거죠. 약간 그런 너무, 건가요? 너무 적절한 비유이시긴 한데 네. 약간 좀 싸티 났습니다. 아 예. 그런 건가요? 아니 느낌이 그거였는데. 그쵸. 왜냐면은 결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아, 그렇죠. 양념이 양념 아닌 거를 죄송해요. 악화와 자꾸- 양화의 그 명언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분산이 안 된다면 또 어떤 대책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한 게 그 미국에서 헤지펀드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 제일 큰 회사가 브리치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표로 있으신 분이 레이 달리오라는 네. 분이에요.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유명하죠. 분인데 네네. 레이 달리오가 제시를 하는 게 주식 반, 채권 반 이거는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원자재도 좀 섞고 금 같은 것도 섞고 물가 연동 국채 같은 것도 섞는 네. 사계절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네. 구글에다가 사계절 포트폴리오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채권을 한 70% 넣고 네. 60%인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ETF하고 복제하실 수도 있고요. 사계절 포트폴리오 펀드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사계절 포트폴리오 펀드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과거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제일 적으면서도 가장 최고의 수익을 구가했던 전략인 건 맞거든요. 아. 그런 걸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뭐 이제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전략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유식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그냥 중간에 굵직한 거 하나 넣고 내가 넣고 싶은 거를 그 위성 넣듯이 몇 개를 좀 한 25%씩 넣어봐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자산 관리를 좀 하신다는 분들이 보통 하시는 방법이 내 나이에 맞는 TDF를 한 50% 정도 일단 넣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좀 공격적인 성향이다 그럼 네. 나머지 50%를 글로벌 분산 투자된 주식형 펀드를 넣고 아 주식형 펀드로. 나는 네. 나는 반반 무만이 컨셉이다. 아. 그러면 주식의 반, 채권의 반 그런 전략도 꽤 많이 쓰십니다. 이런 전략이 나오는 이유가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분산 투자만 잘해도 네. 성과가 나쁘진 않지만 그거를 견디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럼 그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이 사실 건강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우니까 이런 선택 어떤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든 뭐 코어 앤 네네. 세틀라이트 전략을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냐 위험 추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네네. 거냐 이 철학에 맞춰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제일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 많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자기 성향을 먼저 좀 들여다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50% 정도는 TDF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50%를 가지고서 나는 좀 공격적으로 갈래, 나는 중간 정도로 갈래, 그렇죠. 나는 좀 보수적으로 갈래. 그렇죠. 그런 정도만 체크하셔도 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개인용 펀드를 그렇죠.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있다면 네. 나중에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전략을 하실 때 네. 막 TDF 50%를 넣었어요. 네. 그리고 막 주식형 펀드를 하고 싶어서 러시아 주식형 펀드에다 50%를 넣고 막 이러시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아. 주식형 펀드를 넣건 채권형 펀드를 넣건 네. 세틀라이트 전략을 하실 때는 글로벌 분산 투자하는 주식형 네. 펀드, 채권형 펀드를 편입하시라. 아. 마지막 코멘트로 남겨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